먼저 입장하겠습니다. 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허공으로서인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세우시고 자기 소리를 들으면서 합니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서인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서의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의어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의어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예, 합장하시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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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바님들 감사합니다. 도사님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지금 울산에 지금 부팅이 안 돼서 이렇게 진도를 같이 나가야 되는데 같이 나가는 것보다는 전체적인 대의를 한번 우리가 복습하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지겠습니다. 그러면 김강연 보살님이 이제
이제 질문을 이제 질문 그래야 머리에 쏙쏙 들어오지. 늘 제가 그 얘기를 하죠. 우리는 전부 행복하고 싶고 편안하고 싶고 자유롭고 싶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렇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괴로움에서 늘 이렇게 헤매고 있단 말입니다. 괴로움도 세 종류가 있어요. 그 괴로움의 종류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말을 하고, 왜 우리는 전부, 여기 지금 마음 공부하러 오시는 분들도 만약에 마음 공부를 해가지고 불행해진다면 올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마음 공부를 하면 뭔가 이문이 있어서 오는 거죠. 이득이 있어서 오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편안해질 것 같아서, 안 그러면은 진리를 찾아서 참된 삶을 살 것 같아서, 이런 자기 나름대로의 전부 다 어떤 그런 희망사항을 가지고 지금 여기 선원에 오게 되고 공부를 하게 되는데, 모두들 다 행복하고 싶어하고 편안하고 싶어하고 자유롭고 싶어 하는데 우리는 왜 괴로움에서 계속 헤매고 있을까요? 이게 질문이에요. 이 질문은 아마 여기 마음 공부를 하러 오신 분이든 종교를 다 떠나서 또 인종을 떠나서 국경을 떠나서 모든 인간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문제이거든. 또 축생이나 다른 생명들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왜 그럴까요? 이렇게 제가 지금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김광현 보살님. 새로 오신 분도 대답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생각을 해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인생 우리가 수십 년을 살았는데. 그동안은 그 사실을 사실대로 좀 못 보고요. 그냥 내가 보고자 했던 대로, 배워온 대로, 습관대로 그렇게 인지하고 판단하고 생활했던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이 말이지요. 있는 그대로라는 말은 사실 그대로 이 말입니다. 우리가 보통 그 일반적인 그 사회에서 쓰는 있는 그대로라는 말은 그 의미가 굉장히 축소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있는 그대로라는 뜻이 무슨 뜻인지 잘 모르는 거죠. 있는 그대로라는 뜻은 사실 그대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실 그대로 보지 못하니까 사실 그대로 행하지를 못하죠. 실천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 괴로움에서 헤매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이제 한번 물어볼 수가 있죠. 무엇을 사실이라고 하느냐? 사실을 알아야 말하자면 내가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가 있을 텐데, 무엇을 사실이라고 하느냐? 이거죠. 무엇을 사실이라고 하느냐? 그 앞에 이제 괴로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자는 것입니다. 자, 황쌤은 괴로움은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결국은 나가 있다. 네. 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결국 그게 욕심이 자기 중심에 아까 선생님이 여기 오는 이유도 이문 이득 이야기를 하셨지만 그러듯이 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모든 걸 나 중심으로 이제 생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모든 상황에서 내 중심 생각하다가 욕심이 생긴다. 또 좀 더는 집착이 그리고 탐욕이 그리고 괴로움을 만든다.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 질문은 조금 이따가 하겠습니다. 그래야 이 선생님도 발언할 기회를 좀 드려야 되니까요. 이 선생님은 그 괴로움,
괴로움, 우리가 보통 생각했을 때 어떤 괴로움, 어떤 것을 괴로움이라고 하느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마음의 어떤 그 병이라고 하나, 이런 것들이 나 자신이고 나의 가족 주위에 네. 매일 생활하는 그 테두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네. 이랬을 적에 뭐 어딘가 아프다든지 뭐 좀 일이 진행이 안 된다든지 생활 속에서 그 나오는 것들이 네. 어떻게 보면 전부 뭐 괴로움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괴로움이라는 것은 뭐 특별히 어디 막 되게 심한 이런 것이 아니고 불편한 것을 괴로움이라고 합니다. 내 마음에 어긋나는 것을 괴로움이라고 해요. 그런 것이 다 괴로움 속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괴로움을 크게 나누면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우선 생물학적인 괴로움입니다. 생물학적인 괴로움. 생물학적인 괴로움은 뭐 축생까지도 다 느낄 수가 있죠. 그러니까 몸이 아프다든지, 이렇게 몸이 다친다든지 뭐 이렇게 하면은 그냥 아프잖아요. 또 병이 걸린다든지 이런 생물학적인 감각적인 말하자면 괴로움이 있습니다. 이거는 너무나 분명해서 모두들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요 감각적인 괴로움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변하는 괴로움입니다. 변하는 괴로움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마음이나 또는 그 경험이 계속 이어가지를 못하고 변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제가 제일 잘 적용하는 게 연애하는 남녀 얘기하죠. 남녀가 막 연애를 해요. 근데 막 너무너무 좋아요, 처음에는. 그런데 그 사랑하는 마음이 세월이 가면서 점점 희숙해지다가 어떤 그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 갈라지는 순간도 온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을 뭐라고 하느냐면 변하는 괴로움이라고 합니다. 제가 저번에 얘기할 때는 자동차를 예로 들었는데 옷을 산다, 우리가 집을 산다, 이런 어떤 물건을 구입을 했을 때 요것만 있으면 내가 정말로 행복할 것 같거든요. 요것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아서 그것을 딱 가졌는데 가지고 보니 이게 점점 변해가지고 요거는 그냥 싹 그 초심을 잊어버리죠. 잊어버리고 내가 좀 더 자꾸 다른 데 이제 눈이 가지요. 더 그런 것을 큰 아웃라인으로 보면 변하는 괴로움이라고 합니다. 그걸 변하는 괴로움. 그래서 처음에는 감각적인 괴로움, 변하는 괴로움. 이 두 가지 괴로움은 모든 사람들이 겪고는 있지만 이 괴로움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괴로움의 근원을 소멸할 수는 없습니다. 이 두 가지 괴로움은. 근데 이제 세 번째 괴로움은 뭐냐면은 무지에 의한 괴로움입니다. 무지. 이 무지라는 것은 불교에서 무명이라고도 하는데 그러니까 사실대로 알지 못하는 괴로움이죠. 사실대로 알지 못해서 뒤바뀐 생각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모든 괴로움입니다. 이 괴로움은 무엇을 야기시키냐면 윤회를 야기시키는 괴로움입니다. 윤회라고 하면은 처음 이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내가 죽어서 또 다른 세상에 나고 막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것만 윤회가 아니고 본래 내라는 게 없지요. 없는데 이제 한 생각을 엮어서 그 다음 그 생각으로 인해서 그 다음 생각이 엮어지는 것도 윤회입니다. 윤회라는 큰 그 바운더리에서 보면. 근데 본래 윤회라는 게 없거든요. 본래는 없습니다. 윤회라는 것이 없는데 요 사실대로 보지 못하는 무지와 무명 때문에 윤회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회가 있다. 그래서 요 무지는, 요 무지 무명은 뭘 일으키냐면 번뇌를 일으킵니다. 이게 번뇌를 일으켜요. 번뇌의 가장 뿌리라고 볼 수 있어요. 요 무지 무명이라는. 번뇌는 뭐를 일으킨다? 괴로움을 일으킵니다. 괴로움. 그러니까 우리가 괴로움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굉장히 강한 것, 막 내가 못 이길 정도의 괴로움도 괴로움이고, 아주 저 사람을 봤는데 내 마음에 안 들어, 또 살짝 내 마음에 어긋나, 이런 것도 다 괴로움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지금 행복을 찾고 평안을 찾고 자유를 얻고 싶은데 그렇지를 못하단 말이지. 괴로움 속에 있단 말이지. 그럼 괴로움을 없애는 방법은 번뇌를 없애야 되겠죠. 번뇌를 없애는 방법은 무지무명을 밝혀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공부하는 것은 바로 이 무지무명을 밝히는 공부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는 공부는. 그래서 우리가 무지무명을 무엇을 그러면 아까 이제 무엇을 사실이라고 할까요? 지금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럼 사실대로 보아야 이 무지를 보가는데 무엇을 사실이라고 할까요? 또는 뒤바꿔서 무엇을 무지라고 할까요? 이렇게 지금 이제 질문이 들어가는 겁니다. 무엇을 무지를 밝혀내야 되는데 밝혀야 될 대상인 무지가 무엇인가를 알지 못하면은 무지가 뭔가를 몰라서 못 밝혀내지요. 무엇이 무지입니까? 김광현 보살님. 오늘 김광현 보살님이 공부를 참 많이 하게 생겼죠. 안 가면 울산도 가는 분들이 많으면 전부 다 한 명씩 다 물어볼 텐데 오늘 머리에 쏙 배길걸? 무엇이 무지인 줄 알아야 그 무지에서 내가 이 무지를 타파를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무지가 무엇인지 모르면 무지를 타파할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무지라고 하지요?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질문의 요지가. 좀 어렵죠? 김광현 보살님 실력으로는 좀 안 되겠죠? 장현 보살님 해보십시오. 무지는 가짜를 진짜로 생각하는 건데, 예. 그 가짜는 변하고, 예. 그때고, 예. 그다음에 머물 수 없는 건데, 예. 저희가 그게 진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인연과 조건이 생기면 일어났다가 사라지는데, 그게 변하지 않고 시간이 별로붙는 건데도 우리는 그게 영원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거를 알고 그거를 사실을 사실대로 알고 이제 갑자기 질문이 생각해요. 뭘 묻는지. 홈그라운드인데. 홈그라운드인데 긴장하지 마십시오. 학원 그러지네. 우리 지금 새말기 지금 다 팜플렛 드렸죠. 자, 새말기를 한번 보십시오. 새말기를 보면 새말기 모습 공식 한번 해보십시오. 자, 시작. 모습은 첫째 생각보다 모습은 변한다. 모습은 사실이다. 모습에 머물 수 없다. 모습을 잘 돌리자. 예. 사실이라고 할 때는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겠습니까?
변하지 않고 예. 모습공식 그대로 얘기를 하면 사실이 됩니다. 모습공식 거꾸로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습공식 거꾸로 하면. 그 모습공식을 거꾸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무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자꾸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지요. 왜냐하면 답을 딱 내줬지 않습니까? 답을 딱 답안지에 답을 딱 내주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무지라는 것은 가짜를 진짜로 하는 것이거든. 그러니까 사실대로 알지 못하는 것이 무지라는 겁니다. 이스님 이해되십니까? 이런 단어도 너무 생경해서 잘 모르시겠죠. 근데 들어놓으면은 괜찮습니다. 무지라는 것은 괴로움을 일으키는 가장 뿌리에 있는 것이다. 근본이 된다. 내가 왜 괴로우냐? 무지해서 괴롭다는 겁니다. 그런데 무엇을 무지라고 하느냐? 무엇을 무지라고 하느냐?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은 자체성이 없어. 자성이 없어. 실체가 없어. 또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은 자체성이 없으니까 변해. 또 변하니까 가짜요. 헛것이요. 헛것이니까 머물 수가 없는 것이다 말이죠. 그런데 머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진짜라고 생각을 하고 변하지 않는다라고 영원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하고 실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무지라는 겁니다. 김광림 보살님 아시겠죠? 이런 건 어떻게 하라고 했죠? 외워야 된다는 겁니다. 외워야지 그 다음에 또 물으면 뭐더라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모습공식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사실을 그대로 적어놓은 것이죠. 부처님의 3법인을 생활 속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공식입니다. 그런데 이것 하나하나 자체가 진리이기 때문에 그것을 말하자면 관념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모습공식을 자꾸 우리가 대입을 해가면서 연습을 해보면서 그 뜻이 나에게 다가올 때까지 계속 나는 그것을 연습을 한다는 겁니다. 생활 속에서.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모습공식에다가 하나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자, 요거를 앞에, 모습 앞에다가 요거를 딱 붙이시기 바랍니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 자, 요 모습 옆에 이제 자체성이 없다, 변한다, 할 것이다, 그게 다 돼 있죠. 오늘 황생님 한 개 넣어보죠. 요 모습. 그 지금 눈에 보이고 있는 것을 하나 집어서 요 모습에다가 한번 넣어. 황생님 처음 오셨으니까 장현보살님부터. 자, 모습을 한 개 넣어봅시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선원장님 변한다 것이다 머물 수 없다. 예. 그 자체성이 없다. 자, 다 같이 해보십시다. 선원장님 시작.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선원장님 자체성이 없다.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이 선생님 맞습니까? 어머, 여기 됐는갑다. 붙인 게. 됐네? 좋았어, 박수를 다 치네. 아니, 아니, 어떻게 3시간, 4시간 걸린다고 하더니? 예, 그게 다 됐습니다. 해결됐어요? 예. 아이고, 참네. 그랬구나.
마음 앞에 마음을 보지 말아야 된다. 일단 선생님이랑 오늘 여기를 해가야 다음에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일단 제가 불렀습니다. 아, 사람을 불렀다고요? 아니 이거 연결을 시도를 했습니다. 아, 연결 시도를 했다고. 예, 그냥 다음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똑똑한 윤경숙 씨. 참 똑똑해. 자, 우리 지금 모습 공식 하고 있던 중이니까, 자, 모습 공식 전부 다 한 가지씩 해봅시다. 저기, 우리 여기 장현보살님이 1번으로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선언장, 자체성이 없다, 변한다, 것이다, 머물 수 없다고 해서 나 아무렇지도 않아. 왜 그러지요? 사실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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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 몸뚱이 다 하나씩 넣어가면서 해봅시다. 다 같이 다 하면은 사람이 거기도 이제 너무 많으니까 안 되니까. 자기 몸뚱이, 자기 이름 부르면서 말하자면 각성거사님은 최정한 몸뚱이 이렇게 해보죠. 네, 윤경숙 몸뚱이. 자, 전부 다 똑같이 자기 이름 부르면서 해봅시다. 자, 시작.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자체성이 없다. 변한다. 것이다. 먹을 수 없다. 오늘 새로 오신 이 선생님, 우리는 여기서 몸이라고 안 하고 몸뚱이라고 하거든요. 몸뚱이가 변합니까? 이 선생님 몸뚱이가 변하냐? 남의 몸뚱이는 볼 거 없어요. 이 선생님 몸뚱이가 변합니까? 네. 변합니까? 어떻게 변합니까? 어떻게 변하는가 모르세요? 예? 어떻게 변하지요? 혹시 지금 모습으로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셨나요? 나왔죠. 지금 모습으로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셨다는 어머니가 이 선생님 놓고 나면 돌아가실 거고 더 너무 커서 이런 설법장에 이런 공부 그거 하는데 생전 처음으로 오신 분입니다. 어릴 때는 아주 갓난이었다가 자꾸 이렇게 변해서 지금까지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자꾸 변하면 어디로 가십니까? 변하면 이제 제로 가겠죠. 예. 화장하실 건가 보네요. 제로 가겠죠. 그러면 이 선생님은 몸뚱이가 사라지고 나면 이 선생님도 사라지는 것입니까? 사라지지 않을까? 이 선생님 몸뚱이가 나기 전에는 이 선생님이 없었을까요?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래서 여기서 공부를 하는 것은 인생 문제의 가장 근본 뿌리를 가지고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몸뚱이를 내라고 하는데 내가 아닌 것은 아니죠. 내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몸뚱이가 만약에 내라고 하면은 몸뚱이 나기 전에 나는 어디에 있었지? 몸뚱이 나기 전에 나는 어디에 있었냐는 겁니다. 몸뚱이가 태어나면서부터 내가 있었나? 그럼 몸뚱이 죽고 나면 나는 없어지나? 이런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한 그 질문은
이 공부를 하든지 안 하든지 상관이 없이 해볼 수 있는 질문입니다. 상관이 없이. 그래서 보통은 이제 몸뚱이를 나라고 하는데 내가 태어나기 전에 그러면 나는 없었나? 몸뚱이 태어나고 나서 낸가? 몸뚱이 죽고 나면 나는 어디로 가지? 이겁니다. 그런데 몸뚱이를 나라고 하고는 싶은데 몸뚱이 나라고 할 수 있습니까? 한영희 보살님, 몸뚱이 나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왜 없습니까? 사라지니까. 변해서 사라지니까. 변해서 사라지는데 어떻게 변하기 때문에 나라고 할 수가 없습니까? 모습이 없으니까. 모습이 없으니까. 자, 다시 또 물어볼게. 강보련 보살님. 몸뚱이를, 예. 말씀해 보십시오. 우리 보통 일반 상식으로서는 생을 맹사로 거치면서 나중에 이제 사라진다고 알고 있지만, 그럼 여기 공부하니까, 어떻게 없어지느냐. 그냥 몸뚱이가 변해서 없어진다. 변하는데 어떻게 변하느냐는 겁니다. 몸뚱이가 어떻게 변하기 때문에 이 몸뚱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라고 할 수가 없는가? 이 질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몸뚱이를 가지고 있거든요. 가지고 있는데, 가지고 지금 계속 생활을 더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이러다가 뭐 죽으면 또 죽겠지만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몸뚱이를 보고 우리 이 마음공부하는 내가 쓰는 말하자면 인연이라고는 말을 하지만 나라고는 하지 않거든요. 어째서 그러냐는 겁니다. 어째서? 다 하면 사라진다. 내 마음대로 안 돼. 인연이. 몸뚱이가. 몸뚱이가 변하지요? 변해요. 어떻게 변하는 겁니까? 지멋대로. 자기의 규칙이 있죠. 몸은 자기의 규칙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변하냐는 겁니다. 몸이 변하는데 어떻게 변해요? 인연과 조건에 따라 변하지요. 인연과 조건에 따라 변하는데 그 머물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 점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몸이 변해요. 변하는데 몸이 100분의 1초라도 머물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까? 같은 몸으로? 이겁니다. 머물 수 없습니다. 왜 그러지요? 변해가니까. 어떻게 변해가니까? 이 공부를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지금 인연과 조건 우리 자꾸 얘기하지요. 이 인연과 조건은 무수 인연과 조건으로 하나의 모습이 일어나는데 그 중에 하나만 인연과 조건이 바뀌면 그 모습이 변하게 돼 있어요. 우리 눈으로는 똑같이 보이나 우리는 눈이 급수가 낮지요. 그래서 우리 눈으로는 똑같이 보이나 그 속에서는 엄청난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죠.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해도 제가 말을 한마디 하려면은 막 근육에다가 여기 공기도 들어와야 되고 혀도 움직여야 되고 수많은 작동 뇌에서도 막 지시를 해야 되고 이런 것이 있은 다음에 우리가 말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말을 하는 하나의 인연과 조건은 불가사의라고 할 수가 있거든. 근데 우리가 몸뚱이가 변하는데 어떻게 변하기 때문에 변하는데 잠시도 머물 수가 없어요. 잠시도. 쉼 없이 변한다는 겁니다. 쉼 없이 변한다는 겁니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이 말 속에는 쉼 없이 변한다는 뜻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내 몸이라고 이렇게 탁 콕 집는 순간 다른 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몸에
어떻게 한다? 그 몸을 내 몸이라고 할 만한 몸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몸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이 선생님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게 쉼없이 변하기 때문에 쉼없이 변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엄마 뱃속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똑같은 몸을 한순간도 가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말은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모습 없는 자리도 머물 수 없지만, 왜? 모습이 없으니까 걷어 잡을 수가 없지만 모습도 걷어 잡을 수가 없어요. 모습도 걷어 잡을 수가 없어. 왜? 쉼없이 변하기 때문에. 이 변한다의 그 말 속에는 이런 뜻이 들어있는 겁니다. 쉼없이 변한다. 그래서 이 몸을 내 몸이라고 얘기를 하고는 싶으나 내 몸이라고 콕 찍어서 이것이다라고 할 만한 몸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하는 순간 변해버리기 때문에. 지금도 이렇게 있는데 이 선생님 심장 빨딱빨딱 뛰죠. 그리고 피가 막 흐르고 있죠. 그죠? 심장에서는 계속 글르고 있죠. 눈은 계속 깜빡이고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아무리 가만히 있어도 안에서 그런 모든 그 작용이 일어나지 않으면은 이 몸이 유지가 안 됩니다. 생명이라는 것이. 여기 이렇게 앉아있는 순간도 지금 엄청나게 지금 변화가 많이 오고 있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자기 그 몸뚱이를 볼 때 어떻게 보냐면은 그냥 헛것이다 이렇게 관념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지 말고 한순간도 똑같은 몸일 수가 없다는 것이 굉장한 얘기입니다. 한순간도 똑같은 몸일 수가 없어서 내 몸이다라고 지적할 수 있는 몸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몸뚱이 변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어릴 때서부터 꾸준히 이렇게 이제 이렇게 변해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늘 내 몸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죠. 내 몸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이라고 콕 찍어서 말할 수 있는 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몸은 인연과 조건이 있을 때는 쓰고 인연과 조건이 다 하면 내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느냐면 몸뚱이는 내 소유물이 아니고 내 관리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 그 선사어록에 보면 그 나무 로봇이라고 나옵니다. 몸을 사람 목인기관 이렇게 나와요. 목인기관. 그러니까 그거를 요새식으로 말하면은 요새는 뭐 좀 더 쇠 로봇이죠. 그런데 옛날에는 쇠가 그렇게 많지 않았으니까 나무 로봇입니다. 나무 로봇. 목인기관인데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뭘로 알고 있다? 진짜 내로 알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무지 중에서도 굉장히 근본 무지에 속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할 때 나다, 내가 있다, 내 것이다 하는 것은 주로 어디에 머물러서 그게 되느냐 들러붙어서 내 몸뚱이에 들러붙습니다. 내 몸뚱이에 들러붙어서 내다, 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몸뚱이를 딱 내라고 하는데 몸뚱이가 만약에 사라지고 나면 몸뚱이가 사라진다면 이 나라는 생각이 어디다 들러붙을까요? 황생님 어디다 들러붙을까요? 몸뚱이가 사라진다면 이제 흩어져 버리니까 흩어지기 전에도
쉼없이 변하기 때문에 달라붙을 수가 없어요. 달라붙을 수가 없어요. 이 몸뚱이에 내다라는 것이 달라붙을 수가 없어요. 없는데 우리가 자꾸 내다 이렇게 하거든요. 내가 있다. 고정불변한 내가 있다. 관념 속에 의식 속에 있을 뿐인데. 그렇죠.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게 우리가 세포가 내생겨서 몸을 이루는데 그 현미경을 쳐다보면 한 순간도 쉬지 않고 그럼요. 예. 활동을 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아까 고정된 게 한순간도 있을 수 없다. 네, 한순간도 있을 수 없습니다. 예. 한순간도 있을 수가 없는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고정이 되어 있다라고 착각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것이 한순간도 고정된 것이 없다라고 하면 아마 자유로울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지금 화를 내는데 화를 내는 내가 없거든요. 말이 좀 이상하지요? 처음 들으시는 분은. 화를 내는데 그 화가 어떻게 생겼어요? 화가 어떻게 생기죠? 예. 인연과 조건으로 화가 생겨요. 그렇다가 인연과 조건이 다 하면 그 화가 사라져 버려요. 그런데 내가 몸뚱이가 내다라고 딱 달라붙어 있으니까 내가 있다. 나는 고정불멸한 내가 있다. 라고 딱 생각을 하니까 화를 내는 내가 있게 되는 겁니다. 화를 내는 내가 있게 되면 화는 누구 것이 돼요? 내 것이 돼요. 화가 내 것이 돼요. 그래서 그 화를 안 내려놓지요. 꽉 붙들고 있어요. 근데 내라 하는 것도 헛것이고 화라는 것도 헛것이거든요. 뭐 따라?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몸뚱이도 내다. 거기서 경계에 따라서 일어나는 화도 내 거고 이러니까 이게 무지의 무지를 거듭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우리가 이 모습을 할 때 이제 정말로 몸뚱이가 쉬지 않고 변해서 몸뚱이가 내 것이 아니고 내가 아닐 수가 있겠구나 하는 마음이 정말로 든다면은 공부가 일취월장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진짜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러죠. 공부를 하는데 내가 없으면은 이 재미있고 좋은 세상에 그러면 이 재미있고 좋은 거는 그럼 다 버려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공부하는데. 김광현 씨 그렇습니까? 이 공부를 하면 재미있고 좋은 거 다 버려야 됩니까?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너무나 많아요. 이 공부를 하면 뭘 다 우리가 버린다고 하니까 그것이 실체가 있어서 버리는 줄, 실체가 없기 때문에 그냥 내려놓는 것인데 버린다라는 말 속에는 내가 갖고 있다가 내놓는다 이런 우리가 개념이 있어서 그렇게 이해를 한단 말입니다. 오늘 이 선생님 처음 오셨으니까 제가 재밌는 얘기를 딱 한 개 하고 일단 좀 쉬었다가 우리 이 말 한마디를 하든지 우리가 좌선을 하든지 그렇게 할게요. 다른 분은 다 아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새말기 안내서 제가 드린 거 한번 보셨죠? 거기 보면은 로또 이야기가 있어요. 기억 안 나시죠? 한 번 들어갖고는 기억이 안 납니다. 한 번 보셔갖고는. 자, 꿈에 로또에 1등에 당첨이 됐어요. 1등에 당첨이 됐는데 1등에 당첨이 돼서 1등 당첨금이 100억이에요. 자, 그 다음날
어저녁 꿈에 1등에 당첨이 됐는데 그 다음날 은행에 가서 그 상금을 타러 가시겠습니까? 안 타러 가시겠습니까? 상관 다르겠죠. 좀 뒀다 있다가 뭐 며칠 있다가 되고. 아니요. 아, 꿈에 로또 1등에 당첨이 됐다. 그럼 꿈은 뭐 깨보질 않아가지고. 아니야, 꾸었다고 하면. 가정에서 예. 껐다고 하면 다음에 은행으로 그 다음날 간다. 은행에 그 다음날 돈 찾으러 가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겁니다. 저는 은행 가지는 않거든요. 왜 은행에 가지 않습니까? 그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데. 무슨 생각이에요? 무슨 생각? 아니 그 많은 큰 돈을 네. 어떻게 어떻게 쓸 건지를. 어쩌면 꿈에 100억에 당첨이 돼갖고 그 다음날 아침에 예. 그거는 다 거지. 헛거예요? 네, 다 거지. 왜 헛건지 아시죠? 왜 그게 헛건지 아시죠? 100억이나 되는 돈이 왜 헛건지 아시죠? 현실이 아니니까, 현실적으로 내 것이 아니니까. 예, 현실이 아니니까. 네, 네. 왜 현실이 아닌 줄 아십니까? 그것도 인연과 조건이. 처음 오시면 인연과 조건이 아주 그냥 엿을빵맹이야. 그런데 처음에 이 질문을 하면 상당히 어렵거든요. 꿈에 100억에 1등에 당첨이 됐는데 그 다음날 은행에 100억 찾으러 가시겠습니까? 저 펄쩍댑니다. 안 갑니다. 이러면 너무나 자신있게 말합니다. 안 갑니다. 왜? 꿈 아닙니까? 꿈이 어때서 안 갑니까? 꿈이 어때서요? 그거 가짜잖아요. 또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째서 가짜인 줄 아셨지요? 이렇게 묻는 겁니다. 지금 제가 묻는 물음이. 이 선생님이 어째서 그것이 헛건 줄 아셨지요? 처음에 들으면 어려워, 그치? 처음에 들으면 되게 어려운 얘기예요. 아니, 진짜로 어려운 얘기예요. 김광현 씨도 그랬지. 처음에 들으면 되게 어려워요. 아니, 그 꿈에 100억에 로또에 당첨이 됐는데, 다음날 안 찾으러 가는 건 당연하지. 왜? 꿈은 그거 가짜잖아. 그런데 그 다음 질문이 중요하다는 거. 왜 꿈이 가짜인 줄 알았지?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진짜 생각을 해보십시오. 꿈이 왜 가짜인 줄 아시죠? 꿈이 어째서 가짜인 줄 아시냐고요? 네? 다른 분은 말하지 마십시오. 이 선생님만 말씀하십시오. 그런데 처음에는 이 말이 너무너무 이 질문이 어려운 질문이에요. 자체가 그게. 아니, 꿈이 가짜인 건 알아. 자체성이 없는 거 아니에요? 자체성. 오늘 처음 오신 분이 자체성이 없다고 그러신. 아니, 꿈이, 아니에요. 잠깐만. 꿈이, 이제 여기까지 하고 일단 쉬겠습니다. 꿈이 가짜인 줄 어떻게 알으셨냐고 묻고 있는 겁니다. 꿈을 꿔서.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 100억을 안 찾으러 가. 근데 왜 100억을 안 찾으러 가니? 라고 물으니까, 그거 꿈이잖아요. 꿈이 어때서? 그거 가짜잖아요. 현실 아니잖아. 근데 현실 아닌 줄 어떻게 알았냐는 겁니다. 꿈이 가짜인 줄 어떻게 알았냐? 라고 묻고 있다고, 지금. 어렵죠? 막상 물으면 대답이 잘 안 나와. 꿈이 가짜인 거는 알겠는데 꿈이 가짜인 줄 어떻게 알았지? 어떻게 알았지요?
김광년 보살님 답 좀 말해보죠. 우리 일 갖고는 끝이 안 날 것 같아요. 네, 지금요. 예? 그게 가짜잖아요. 그리고 현실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어째서 가짜고 현실이 아닌 줄 알았냐고. 깨어났어요. 꿈에서 깨어봤기 때문에. 꿈에서 깨보지 않고 계속 꿈을 꾼다면 그것이 가짜인 줄 모를 것이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가 무슨 꿈이요? 생식 꿈이요. 이거 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것은 이 꿈에서 깨어나려고 하는 겁니다. 생식 꿈. 이걸 생식 꿈이라고 해요. 꿈은 뭐라고 했죠? 가짜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인연과 조건으로 일어난 모습이 뭐라고요? 가짜. 이것을 알고 그대로 적용하고 내려놓는 것이 뭘? 무지에서 벗어나는 길이에요. 이걸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이 자체성이 있고 항상 하고 머물 수 있고 또 진짜고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계속 꿈을 꾸고 있는 겁니다. 계속 꿈을 꾸고 있어요. 그래서 이 꿈에서 어떻게 깨어날래? 하는 것이 화두를 잡는다든지 연부를 하든지 경을 본다든지 그게 부처님의 가르침이에요. 꿈에서 깨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꿈을 이것이 꿈이다. 꿈을 깨면 이렇게 된다. 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부처님 가르침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모습공식을 하는 것은 어떻게 뭐를 알려고 한다고요? 사실대로 알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모습공식 내가 왜 하니? 내가 왜 모습공식 하니? 사실대로 알려고. 사실대로 알려고. 사실대로 알아서 사실대로 행하려고. 그래서 진짜 나를 되밟혀서 사실 그대로 진리의 삶을 진짜 삶을 살려고 깨어난 삶을 살려고요. 그래서 전부 다 뭐가 들어가냐면은 각이라는 것이 들어갑니다. 깨닫는다, 깨어난다, 이 깨자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 각이라는 그것이.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하는 것은 사실대로 알아서 꿈에서 깨어나려고요. 아, 이거 꿈이잖아. 그래서 100억에 대해서 허황된 생각을 안 하는 거죠. 100억이라면은 엄청난 돈인데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조그마한 집착이 없어요. 왜? 꿈인 줄 아니까. 꿈인 줄 아니까. 자. 자, 그거 저기 부팅한다고 애썼으니까 차도 좀 마시고 좀 쉬었다고 우리 합시다. 네. 예. 아이고, 애썼네. 그런데 그거 데이터 그거 업데이트 시키는 거를 몇 시간을 계속 켜놔야 되는가 보지? 지금 이런 일이 없는데 완전히 계속 그냥 돌아가고 완전히 꺼지지도 않고 켜지지도 안 하고. 네, 그래갖고. 끝이 나야 얘가 어떻게 말을 듣는다. 아,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해놔야 되는 거예요? 하도 컴퓨터를 여는 수밖에 없어요. 컴퓨터 제가 왔었는데 컴퓨터를 한씩 열어봐서 그래도 하루에도 1시간이 짧을 건데 그렇게 뭐 오늘 그렇지. 컴퓨터가 업데이트를 자꾸 하거든. 네. 그런데 왜 우리 여기는 그 우리도 법회 때만 쓰는데 왜 업데이트 하라 소리 안 나는데? 한동안 조용했는데 오늘 딱 시키더라고요. 각성거사님 우리 이거 업데이트 하라 소리 들어봤습니까? 우리 컴퓨터 노트북? 가끔 뜰 때 있긴 있어요. 가끔 뜰 때 있어요.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걔가 업데이트 할 시기가 됐나 보다. 예, 한동안 너무 조용하더니 딱 시켜서 했더니만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그 새말기 모임에 대해서 제가 안내를 좀 하려고 합니다. 울산도반님들은 멀리 계셔갖고 그런데 우리가 2019년도 새말기 모임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2019년도에 말하자면 입학생을 받은 겁니다. 그렇게 3월에 시작을 한 건데, 그러면은 들어오는 조건이, 입학 조건이 뭐냐면은 3년 이상 공부를 하신 분, 보림선언에서, 그 다음 선원장 추천이 있는 분, 두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말기 모임이 2019년도 이제 일단 제가 새말기 오실 수 있는 분들을 제가 다 개별적으로 통지를 해드려서 우리가 3월 14일 날,